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 한 줄로 요약됩니다.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은 부동산 계엄령 조치입니다. 집을 사려면 허가가 필요해진 시장 통제의 끝판왕입니다. 이게 2025년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번 11호 대책은 사실상 정부 허가제 부동산 통제입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집을 사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산당식 통제냐, 군사 평화식 계엄이냐, 그 차이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세계 12 경제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믿기 참 어렵습니다. 시장과의 대화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전쟁 선포로 보입니다. 이 판에 국토부 1차관은 국민들에게 돈 많아서 집값 떨어지면 집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분당에 33억짜리 아파트를 갭 투자했습니다. 부인 이름으로. 지금 시세는 40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아파트는 따로 갖고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게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거기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에 기름을 부었죠. 미국처럼 보유세 1%를 언급했습니다. 보유세가 도입이 되면 20억 원짜리 집이면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1년에 2천만 원 나옵니다. 이건 세금 개편이 아니라 세금 폭탄 예고입니다. 정부는 수요 관리를 말하지만 실상은 거래 통제입니다. 집값이 조금 꿈틀거리자 칼부터 빼들었습니다. 시장 안정이 아니라 지지율 안정이 목표인 것입니다. 공급 문제는 책임을 돌릴 때만 꺼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건축 재개발이 400여 곳이 해제됐습니다. 그 결과 10년 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공급 정상화 로드맵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지금 남은 건 세 가지뿐입니다. 허가, 대출, 세금, 이른바 3중 규제입니다. 거래는 막히고 전세와 월세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과거에도 매물 잠김, 급등의 악순환을 연속했습니다. 이번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까지 확산됐습니다. 평소에 집값 안 오르던 노원, 도봉, 관악처럼 덜 오른 지역까지 포함됐으니 안 올랐는데 팔지도 못한다는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세 인하를 흘리지만 거래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거래 없는 거래세 완화는 눈속임일 뿐입니다. 결국 현금 부자와 규제 밖 자산가만 웃게 됩니다. 이 규제의 첫 희생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투기꾼이 아닙니다. 2030 청년, 다자녀 가구, 이사 갈아타기 수요층들입니다. 대출이 막히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들의 분노는 서울 외곽과 경기 민심을 흔들 것입니다. 결국 이 대책은 정치적 자해입니다. 내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선거, 이 흐름이라면 따놓은 당상은 국민의힘으로 보입니다. 이 판에 청와대 대변인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언급했습니다. 즉 부동산을 눌러 돈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정책이 아니라 주머니 바꾸기입니다. 실물, 금융, 자산 시장을 통합 설계해야지 스위치처럼 이건 끄고 저거는 켠다는 발상은 결국 서민의 삶을 갈아넣는 시험실이 되는 것입니다. 해법은 명확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전면 재검토하고 핀셋 지정으로 돌리며 기간과 목적을 한정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안전진단 합리화, 인허가 패스트트랙, 공공과 민간의 혼합 공급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에는 예외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쌍끌이로 저인방식 쌍끌이는 안 됩니다. 세제는 예측 가능성이 생명입니다. 보유세 상향 신호는 철회하고 중장기 세부담 상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월세 시장은 계약, 잔금, 입주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공공임대와 보증 강화를 병행해야 이 시장이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애 설계를 통제하는 계엄형 통치입니다. 규제를 늘려 지지율을 방어할 수는 있어도 집을 살 자유와 이사갈 자유를 빼앗은 정권이 선거를 이긴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계엄령 결과는 뻔합니다. 서울 경기 민심 붕괴, 필패 예약입니다. 규제 중독이 서민과 청년의 삶을 칼로 베고 있습니다. 삼수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